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요. 국회 의사당 장면이 안 나오고 검찰청사, 법원 청사 뉴스가 많습니다. 의사당의 뉴스를 중시하는 두 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이현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지난 정부에 대한 좀 수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욱 전 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아직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수사라든지 방향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또 남북 관련한 전문가 아까운 인재 이런 표현도 쓰셨거든요. 이 사안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지금 구속영장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안 나타나잖아요. 네. 이건 검찰이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맞을 겁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건데 이제는 결국은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고사인을 보내면 바로 대통령 수사에 들어가는 거고 네. 대통령이 침묵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런 사안이고요. 결국은 뭐 금명간에 그 실체가 드러날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까지는 안 가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나 다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억을 모두 다 생생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죠. 예. 구속까지 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구속까지 꼭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도 저는 지금 전에 바로 직전 수사에서 적부심에서 두 사람이 풀려났잖아요. 네. 이런 걸로 봐서 구속까지 굳이 해야 될 사안인가. 기소는 뭐 검찰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속까지 밀고 나가고 10시간 정도 검찰하고 이 서 실장하고 네. 싸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굳이 구속을 시켜야 될 사안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같은 경우 판단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저는 꼭 그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좀 회의적입니다. 예. 좀 무속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이 의원님. 네, 제가 볼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그 진보 세력들이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로망으로 생각하던 많은 정책들을 네. 정말 그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다 구현을 해보셨죠. 네. 그래서 구현을 한 결과 저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시사점 남겼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네네네네. 걸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 생겼다고 보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관계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경험도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낭만적 민족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낭만적이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사실은 시민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네. 활동 변호사로서는 이상적인. 그런데 이제 국정을 이제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하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슈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어떤 적극적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잖아요. 이거는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이것이 일종의 통치행위 내지는 정무적 판단의 어떤 비난 가능성 문제인데 국민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것을 형사처벌할 것인가에 지금 그 쟁점인 거죠.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사법적 판단이 우선되는 전례가 이런 이제 전례가 되는데요. 저는 뭐 이 자체에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것도 다른 이슈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네.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민원 문제, 네. 당무 개입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다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 검찰의 어떤 정서가 이렇구나. 그래서 통치 네.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법적 잣대를 네. 굉장히 세게 들이미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보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판단이 필요하다. 이제 예. 좀 고민이 필요한데, 근데 보니까 대통령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내용의 영장 내용에 보면 서훈 그 원장을
최종 뭐 의사결정자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표시를 표시했다고 했더라고요.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적극 엄호하고 나서면서 이게 다시 복잡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가르마를 탈 거냐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보 외교 분야는 원래 사실 통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수사 혹은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봤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서 일종의 좀 전선 라인업을 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글쎄요. 이게 이렇게 막 라인업을 짰다 무슨 계획이 있다 이게 이렇기보다는 하나하나 일진일퇴를 하고 대응을 하면서 일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일이 커진다. 우리 그래서 이제 통칭이라는 건 사실 법률적 개념은 아니죠. 이건 헌법 밖에서 얘기를 하고 정치학에서 얘기를 하는 학문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네. 통칭이라는 건 없다. 법에 근거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의 생각도 조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문 대통령이 여기에 지금 참전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두 차례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래서 약간 가변성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윤 대통령의 마음은 대통령까지는 안 간다라는 거고 아마 검찰에 그렇게 지침이 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구속영장이 그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서 참전을 하면서 자꾸 가변적인 요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이슈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네. 현재 오늘 이 시간 방송하는 시간까지는 아직까지 문 대통령이 그 처리 대상에는 올라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야당 상황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대장동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만료로 풀려난 김만배 씨는 언뜻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전원, 즉 전해 들었다라는 말들로 한 진술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체가 뭔가라는 궁금함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장동 관련 자료가 이제 이건 사실 뭐 경선 과정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신 의원님께서 먼저 이 얘기는 사실은 작년 8, 9월 달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네네. 지금 우리들이 다 잊어버려 가지고 다시 지금 그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 레코드를 다시 지금 듣고 네. 있는 건데요. 이거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8월 말에 인터넷 신문에 대장동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폭로가 됩니다. 네. 사실 그 전에는 말로 떠돌아다니는 대장동에 뭐 큰일이 있었대. 뭐 이건 나오면은 이재명 후보는 꼼짝 못한대라는 얘기가 돌다가 8월 말에 이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이게 인터넷 언론에 8월 정확하게는 8월 29일인가 3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9월 중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영학 녹취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 이 정영학이 녹취록을 윤영찬 의원에게 전달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정영학 녹취록이 보도는 됐는데 녹취록의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언론들이 윤영찬 의원에게 모두 달려갔습니다. 네.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윤영찬 의원이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네.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녹취록이 나한테 전달됐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이건 뭐 금시초문이다. 그래서 네. 끝났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남욱이라는 사람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나왔는데 네네. 이 개딸들 이분들이 남욱 얘기는 다 안 믿어요. 네. 모두 다 남욱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막 욕을 하는데 이 말은 믿어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 판단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남욱 얘기를 안 믿으면 이 말도 안 믿어야죠. 예. 의원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요약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정말 이 각자가
도생하고 계시구나. 각자 도생입니다. 네. 보니까. 그래서 각자 지금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막 얘기하고 있다. 네. 도대체 진실이 어디인지 정말 수사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어제였나요? 저희 그 박영선 전 장관이 그 이재명 대표 공천권 내려놔라. YTN에 출연해서 한마디 하면서 지금 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들을게요. 아니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공천권 내려놓을 리도 없고 박 장관은 뭐 한참 만에 지금 정신 차려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박영선 장관 얘기를 들을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요. 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온 얘기일 것이다. 근데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정부도 건강하게 견제가 그렇죠. 되고요. 견제가 그래서 되죠. 정부와 여당이 정신 차리고 바로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건에 형사 사건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 매몰돼서 정작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 야당 역할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화물연대 사건 이런 네네. 것도 사실 야당이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요. 네네.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실종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아까 김의겸 의원 사건도 있지만 계속 그런 식의 어떤 좀 가벼운 또는 국정의 중심에 있지 말아야 될 지역적인, 사건들이 자꾸 네. 그것이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가 바깥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국회가 이슈 삼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이 역할을 못하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어쨌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상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국정에 네. 별로 그렇게 야당이 역할을 못함으로써 견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제대로 이게 국정에서도 상당한 어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네. 여야 통틀어서 민생과 무관한 지역적 이슈에 매몰돼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 이제 흘러 지나가는 어떻게 네. 보면 가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정말 큰 정치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민생 지금 심각하죠. 많은 청취자분들 느끼고 계시는데 그 부분 정치권에서는 왜 진지하게 더 얘기 안 해주실까요?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두 분과 저희가 계속 따라가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